모두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림책을 사랑하는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을 뵙다 보니 할 얘기도 많고 또 뭐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가. 자, 우선 오늘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각자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뜨아입니다. 저는 콜라임입니다. 동글입니다. 모모입니다. 누렁이에요. 네, 양귀비입니다. 네, 망고빙수입니다. 버스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2023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달입니다. 왜 수달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사적인 얘기인데 해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자, 신학기가 시작되고 다들 아마 고되고 또 즐겁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실 텐데요. 지금 오늘의 체크인은 가운데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2024년 1월이 되면 나는 이런 모습이고 싶다. 올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나는 이런 모습이고 싶다. 라는 모습을 한 가지 골라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져가요? 골라서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저기 지금 편안하게 주스를 들고 스파를 즐기고 있는 저 모습이 제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겨울형 인간이 아니어서 겨울에 일을 많이 안 하는데 지난 겨울에 너무 일을 많이 하고 3월까지도 계속 달렸더니 사실 지금 많이 지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최대한 나를 아끼고 휴식을 찾는 시간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라임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족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골랐는데요. 가족을 이루게 되면 저렇게 뭐 가정에 집중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잘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해서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구리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그 정도로 행복했잖아. 너무 행복해서. 나는 몹쓸 소리 들은 줄 알았네. 동구리님은 어떤 사진을 고르셨습니까? 저는 저기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저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저 사람을 골랐습니다. 1년 동안 잘 지내서 내년 1월에는 정말 몸도 마음도 가벼운 상태였으면 좋겠다. 저렇게 날아갈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어트인가요? 다이어트. 일단 그것도 조금 지금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네, 여기까지요. 네, 모모님. 네, 저는 저기 클라이밍 하는 거, 암벽 등반하는 걸 골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허. 저도 딱 그거를 아, 선택을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유는 지금 부상 중이어서 어깨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어깨 상태를 만드는 게 저의 올해 목표라서 지금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에어로빅을 시작을 했는데 에어로빅 할 때도 이 팔 들어올리는 동작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회전근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전근개가 이게 한 번 안 좋으니까 징하게 안 났네. 아니 지금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아픈 상태인데 빨리 회전근개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클라이밍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의료정보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회전근개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네. 네, 양귀비님. 네, 저는 그 아까 동그리님이 고르셨던 구름 위에 있는 사람. 저는 그 가벼운 거보다는 이너피스, 그 마음의 평화 이게 더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이제 지금 학습연구년 하면서 쉬게 된 강제로 쉬는 그런 게 돼서 조금 저를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제 마음의 평화를 좀 찾는 그런 시간들을 저를 더 온전히 찾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조금 더 여유로운 제가 더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졸업
졸업사진을 골랐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해잖아요. 처음으로 옮기는데 풀풀 털어버리고 있는 맥시멀리스트를 살아서 1년 내내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갈지. 그래서 저희 목표는 종업식 하는 날 싹 정리를 끝내고 싶다. 저희 목표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였어요. 네, 저도 이 졸업하는 사진을 골랐는데요. 작년에도 6학년 교과를 했고 올해도 6학년 교과를 해서 내년 이제 1월이 됐을 때는 6학년을 2번 연속으로 보내니까 모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 사진을 골랐어요. 네, 저는 바다에서 점프하는 사진 골랐습니다. 올해 1월에 필리핀에 가족들이랑 갔다 왔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좋았고요. 올해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1월에 저렇게 수영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될 것 같지? 꼭 갈 겁니다. 이상하네. 아, 네. 2023년에 바라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참 이상하게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안 하던 일들을 올해 다 다시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이랬었나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모쪼록 건강 챙기시면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책은 양귀비 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코너, 그림책을 꺼내다를 위해 양귀비 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요, 오리부리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오리부리. 오리부리라는 제목만 봤을 때 저는 오리 이야기도 아니고 왜 하필 오리부리지? 그래서 약간 오리부리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제목 속에도 오리부리가 이렇게 그 모양이 보이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장면에서는 숲속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리부리가 왜 오리부리가 됐는지, 오리에서 오리부리가 된 뭐라 그럴까 숨은 이야기 이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오리는 말하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오리예요. 그래갖고는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취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느 날 사냥꾼이 겁쟁이 사냥꾼이라는 소문을 이 녀석이 낸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냥꾼이 너무 화가 나갖고는 이제 오리를 막 쫓았네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입이 워낙 가벼우니까 입만 쏙 빠진 거예요. 구리만 쏙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오리가 생각을 했어요. 굳이 내 몸뚱이를 다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 난 입이 너무 좋은데 말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는 입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입으로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오리부리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정말 입만 살았어요. 네. 노망님이 이 소식을 아셔야 텐데요. 되게 참 파격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너무 웃기는 게 입만 이렇게 쑥 빠져나와요. 그래서 고민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속 친구들 다닐 때 이렇게 입만 돌아다니는 장면. 근데 징그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 입만 가지고 이 얘기 저기 또 이제 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토끼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수석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들쥐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들쥐가 그런 것 같아. 근데 본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들쥐 녀석은 항상 음흉했어, 막 이런 식으로 들쥐를 용의자로 몰아서 들쥐랑 이제 놀지 말자. 들쥐는 이제 우리 친구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을 이제 들은 오리부리가 그 얘기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퍼뜨리고 다녀요. 근데 들쥐를 만났어요. 그래갖고는 야, 너 왜 그랬어? 그랬는데 들쥐가 난 아니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부리는 거짓말하지 마. 그러고 그 얘기를 그냥 퍼뜨리고 다녀요. 들쥐가 그랬다고. 자, 그러다가 오리부리가 이 숲속 마을에 앞치마 요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요리사네 집에 갔다가 요리사한테 쫓겨요.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이유가 이 앞치마 요리사의 주걱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앞치마 요리사가 주걱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는 막 도망을 다니다가 풍선을 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연결이 좀 이상하네. 왜 갑자기 또 도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앞치마 요리사에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치마 요리사한테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앞치마 요리사가 되게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그래갖고 식당도 아주 크게 내고 유명한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든 비법이 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장난처럼 이 요리사가 마법가루가 있죠 막 이랬는데 이거를 몹쓸가루라는 소문을 누가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일파만파 막 퍼져가지고 식당도 망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외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요리사는 식당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식당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요리사를 믿고 있던 단 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주걱 항상 같이 있던 밥 주걱이 나는 알고 있어. 당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요리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숲속마을에다가 식당을 다시 차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숲속마을에서 식당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밥주걱을 이제 잊어먹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오리부리가 밥주걱인 줄 알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리부리는 나는 밥주걱이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는 장면이었고요.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치마 요리사가 밥주걱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들쥐를 만나요. 근데 이 들쥐가 아까 이제 그 용의자로 올렸던 토끼 그림 찢었다고 용의자로 올렸던 그 들쥐인데 들쥐한테 혹시 내 밥주걱 봤니? 막 그랬는데 들쥐가 그게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얼머무리니까는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들쥐가 이제 난처한 표정 막 이렇게 짓고 막 그러는데 앞치마 요리사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들쥐가 그런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는 확실하지 않은 말은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확실하지 않은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바람이요? 하고 이제 들쥐가 그러니까는 바람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냐. 바람은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들쥐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다웃하지만은 살다 보면 이제 이게 바람이라는 거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도 마찬가지로 형태가 없고 그거 바람을 맞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바가 다른 거를 거는 거겠지만은 말도 이렇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아마 들쥐도 그 말을 듣고서 자기를 이제 친구들이 미워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이 앞치마 요리사의 말에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저는 사실 여기서는 좋았던 장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들쥐가 결국 이제 밥주걱을 찾아줘요. 앞치마 주머니에 있었던 밥주걱을 찾아주고 다시 이제 이 장면이 바뀌면서 겁쟁이 사냥꾼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까 겁쟁이 사냥꾼한테 주걱이 쫓겼잖아요. 그래서 겁쟁이 사냥꾼은 또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겁쟁이 사냥꾼은 또 이 앞치마 요리사의 가장 큰 단골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겁쟁이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냥꾼이 아까 이 풍선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풍선이 아까 오리부리 잡고 도망갔던 그 앞치마 요리사 피해서 도망갔던 그 풍선인데 이 풍선을 한 방에 빵 하고 맞춰요.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 좋은 사냥꾼인데 오리부리가 소문을 이상하게 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실력 있는 사냥꾼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등딱지 이제 무당거래가 나오는데
저는 이 등딱지 무당벌레 갑자기 왜 나오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까 표지 말고 뒷표지에 아니 뒷표지 아니구나 앞표지에서 그 오리무리 입안에 뭐가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그 안에 얘가 있었어. 그래서 왜 들어가 있었나 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거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는 얼떨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갇혀 있었다가 그 사냥꾼이 빵 하고 쏘아주는 덕분에 얘가 탈출을 하게 된 건데 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었냐면은 들쥐가 범인이 아니라는. 토끼의 그림을 찢은 게 누구였는지를 본 거예요. 무당벌레가. 그래서 목격자. 응? 목격자였군요. 네, 목격자였던 유일한 목격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할 만한. 자기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냥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냥꾼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줬고 들쥐를 만나면 그래서 다음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당벌레가.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오리무리가 이거 풍선사고 가다가 이제 사냥꾼 때문에 이게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리무리가 결국에는 물에 빠져요. 근데 얘가 몸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만 이게 부리만 있으니까는 물에 뜨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거의 죽을 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신히 이제 살아나거든요. 마지막 장면이 아까 처음 장면하고 약간 표정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오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를 깨닫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누군가 이제 이야기를 전해서 아 이런 야 얘 그렇대더라 뭐 저렇대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마지막에 이제 그 말을 하게 됐대요. 결국 너 그거 확실한 분이? 라는 말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좀 약간 산만한 사실 느낌도 있었긴 했는데 말의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말이나 또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함부로 전하는 것조차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그 말을 믿고 또 그대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애들한테 교육시킬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게 됐고요. 요걸 어떻게 수업 상황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양귀비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오늘은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이야기책에 가까운 오리부리 이야기라는 책을 꺼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 오리부리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오리가 오리부리를 되찾고 나서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너 그거 확실한 말이니? 라는 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저게 어찌 보면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 말이 정말 많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저렇게 저 말을 꼭 밖으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속으로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도 네, 약간은 공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친구가 뭐 얘기했어요. 너 근데 그거 확실한 말이니? 항상 이럴 순 없으니까 이제 좀 유하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속으로 저 스스로가 그냥 저게 확실한 말일까라는 약간의 의심 아닌 의심?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이 책 쓴 이제 작가가 뒤에 작가의 말을 써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대한테 전해지는 말이 이제 풍선껌처럼 부풀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마뱀처럼 꼬리가 싹둑 잘리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동양 문화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항상 더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조리 있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 좀 어른들이 뭐 침묵은 금이다라든지 뭐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뭐 중간은 간다라든지 해서 말을 하지 않는 쪽을 자꾸 이게 좀 더 좋은 모습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는데, 이 오리부리 이야기가 혹시 그런 쪽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누렁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자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